결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 이야기를 윤리심사 자문위가 내린 건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운명은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어떤 선택할지도 예상해보죠. 유재풍 윤리심사 자문위 위원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상의 품위유지 청령 의무, 그리고 양당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에 관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받습니다. 제명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건 좀 있는 거예요?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거짓 소명이나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성실치 못한 소명도 있었다. 결국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도 있었다라는 비판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국회의원직 제명. 자, 김광선 변호사님. 제명. 이거 그 윤리심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 중에 가장 센 거죠. 네. 이거 이상은 없죠. 이거 이상은 없죠.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것은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거나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제명이라는 결정 내린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지금 계속 결정을 연기를 했잖아요. 네. 연기하다 이제 이번에 내렸는데 아마 지금 윤리자문위원회 구성이 한 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양당 당에 추천받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민주당 추천 인사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 성향의 추천 인사들도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건 제명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무엇보다도요, 김남국 의원이 사실 코인 사태가 불거졌을 때 굉장히 적반하장이었어요. 검찰을 공격하고 나는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코인 거래 나오니까 그때 좀 사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했잖아요. 예. 근데 전적으로 진정한 사과 모습은 전혀 안 지어졌는데 소명했다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위원회에서 계속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 내고 소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럼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문위에서 나온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 거래를 김남국 의원은 김어준 방송 나가서 몇 회 했다, 몇천 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관련된 게 200회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본회의까지 합치면 이게 몇 회가 될까? 그럼 1000회, 2000회도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럼 그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한 말이 거짓말이네요? 이거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인출한 돈이 44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현금화한 것이 44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최고의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최고액이 99억 정도 됐다는 거고 거기서 9억을 인출했다는 거예요. 440만 원과 9억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우리가 사실 김남국 의원이 이제 청년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번 코인 사태를 계기를 보면 본인이 훌륭한 정치 선배로부터 많은 걸 배워야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범죄 혐의가 불거지면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나온 것도 부정하잖아요. 내미는 거, 오리발 그렇죠. 내미는 거. 근데 그것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의결이 되든 안 되든 이번 제명의 자문위의 결정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의 돌직구였습니다. 소명도 잘 안 했습니다. 그 자산 판다더니 팔지도 않았고 자료 내겠다더니 다 내지도 않았습니다. 유재풍 위원장이 가상자산 소명, 성실히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국회의원직 제명을 결정하며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달 15일이었죠. 김남국 의원이 왜 자료 안 내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라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각 당에서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상임위 시간이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질문도 많았었나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조금 주장 자체로서 부실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관련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나요?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니까 저도. 여기 계신 의원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어떤 코인인지는 언론 보도로 수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전 정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리심사 자문위에도 적절한 자료를 내지 않고 기자들에게 되묻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자문위 관계자 내지 민주당 관계자 내부에서 매를 벌었다. 저런 답변 태도와 성실히 소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있던데 일각에서는 아니야. 김남국 의원이 뭔가를 믿고 저러는 것 같다라는 의문 제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 지금 윤리심사 자문위가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있는데도 자료를 내지 않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자기가 한 말조차 지키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에게까지 뭐 의혹대봐라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믿는 구석이 강하지 있지 않는 한 저렇게 나올 수 없다. 마치 윤리심사 자문위 자체를 굉장히 좀 뭐 해봤자 뭐 이렇게 여기는 듯한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민주당 의원도 있더라고요. 저도 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어제 상황까지만 보면 유재풍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으로만 보면은 김남국 의원은 이 국회 소속의 윤리심사 자문위마저도 무시해 버린 거거든요. 예. 아무런 자료도 주지도 않고 그냥 뭐 할 테면 해봐라.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무시한 거다.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 요구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근데 안 줬고 그다음에 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한두 개밖에는 예.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비상장된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코인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그걸 자료를 제출해서 주지 않는 한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뭐 니네 볼 테면 보고 나는 못 주겠다라고 사실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 유재풍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내용 자체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자료 요구나 윤리심사 자문위를 대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 자체가 예. 이거는 도대체 소명할 의지가 없다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제명을 이제 윤리에 권고를 한 건데요. 그거는 완전히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예. 윤리심사 자문위에는 완전히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무시할 정도로 뭐 볼 것도 없는데 제가 볼 땐 뭘 믿고 그러면 저렇게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그 향후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건이 법률적으로 김남국 의원도 변호사잖아요. 법률적으로 들어갔을 경우 이거를 만약에 검찰이 어떤 식으로 해서 수사를 강제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이 국회 내에서 이게 사실은 오늘 제명 권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가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제명이 이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마저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임기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 대충 이렇게 저렇게 없는 경우라면 그냥 임기 다 마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어쩌면 빠져가 나갈 구멍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외에는 도대체 김남국 의원이 뭘 믿고 언론에 대고 국민들한테 저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조사하라고 했던 저 윤리심사 자문위를 무시하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갈 수 있는지 저는 혹은 그건 납득이 안 돼요. 내가 지금 탈당은 했지만 3분의 2 이상이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나를 제명시키지 않는다. 그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 이상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국회의원직을 제명을 하는데 3분의 2 이상 이 3분의 2 이상 찬성 안 할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쨌든 나 그 국회의원직 유지할 수 있다. 거기다가 플러스 어쩌면 이거 가지고 내가 범죄자가 안 될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뻔뻔하게 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박정하 의원님의 개인적 추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김남국 의원은 당 내에서 강한 친명계로 분류됐습니다.